안녕하세요, 보구입니다. 제가 일상에서 낚시에 대해서 유저분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그림이나 영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영상이 상당히 조잡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신다면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카페 회원이신 크트님께서 찌 무게중심에 대해 집착을 하고 계시는 듯 해서 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미의 찌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공기 중에서 제 무게 중심축하고 여기 무게하고 상관없는 순부력에 관련된 무게 중심축하고 실부력 중심축을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해 놓은 것인데요. 각각 세 부분이 좌표가 채비를 캐스팅했을 때 수면에 딱 누운 상태에서 봉돌이 수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찌가 어떻게 될까요? 봉돌 축이 이런 식으로 힘을 받고 내려가게 되면은 찌가 여기 부력 중심축을 딱 기점을 해가지고 시소 모양으로 찌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찌는 내려가려고 할 것이고 이런 작용을 이것만 보셔도 무게중심축 이 내용은 찌 움직임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찌가 40cm짜리인데 지금 찌 몸통이 찌 하단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여기 네 번째 그림은 딱 찌 한중간에 딱 서 있는 상황이네요. 이 찌 한순간에 딱 서 있는 순간에는 무게나 순부력이나 실부력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낚시하다 보면은 찌다리에 어, 찌다리에 찌고물 하죠. 찌고물을 달고 여기에 주광케미도 꽂고 찌 고무도 꽂고 주광케미도 꽂고 야광케미도 꽂다 보면은 이걸 기본적인 이 찌 모양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이게 다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각각 네 종류의 그 찌를 딱 보셨을 때 무게 중심은 조금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은 이 찌 몸통이 밑에 있는 쏠려 있는 찌에 대해서는 조금 이쪽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부력 값이나 순부력 값은 위치가 무게중심하고 많이 떨어집니다. 거리가. 이 제일 밑에 있는 중심에 딱 잡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힘이 전부 다 똑같이 작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가 딱 캐스팅이 되고 나면은 봉돌이 이렇게 힘받고 내려갈 것이고 실부력 중심축은 여기죠. 여기를 기점으로 시소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상부도 이렇게 들어 올려지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부분의 비율하고 이 부분의 비율하고 완전히 가분수죠. 여기도 이 부분의 비율하고 이 부분의 비율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반대판이죠. 방금 전 그림 1, 2, 3, 4번 타입에서 다 똑같은데 찌의 순부력은 4.7g 정도 나오죠. 그렇지만 찌의 순부력 중심 좌표는 이렇게 각기 다르게 나오죠. 네 번째는 20cm 딱 정중앙이고요. 찌 중량은 다 똑같고 순부력 값 똑같고 찌 중량 값 똑같은데 순부력 좌표 중심은 틀리죠. 찌 실부력 값도
3.726 똑같죠. 근데 찌 모양에 따라서 찌 무게중심 좌표도 다 틀리고 찌 술부력 중심 좌표도 다 틀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이 순부력 중심 좌표를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부 길이로 나누고 상부 길이로 나누면은 이런 비율이 나오겠죠. 네 번째는 20cm 대 20cm니까 1대1이고 2분의 A. 상부 길이가 길수록 찌가 직립하는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B분의 A로 나누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숫자가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5대1인 것 같네요. 0.2니까요. 거기다가 찌 실부력 값. 왜 이 실부력 값이 중요하냐면 이 실부력 값이 봉돌 무게가 되는 것이죠. 캐스팅 후에 찌를 그 봉돌 무게가 쭉 잡아 당기면서 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상하 비율하고 찌 실부력 값하고 서로 계수가 돼가지고 하니까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자립력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상하부 비율 값하고 찌 실부력 값하고 곱한 값을 만들어 놓은 숫자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상하 비율이 좋은 4번 같은 경우는 찌 실부력 값 3.726g을 제대로 그대로 받으니까 자립력 지수가 꽤 높게 나오죠. 이렇게.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상부 길이가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자립력 지수가 0.75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찌 실부력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자립력 지수가 점점 떨어지겠죠. 이 정도만 하셔도 찌 순부력 중심 좌표하고 좌표를 찌를 딱 보면은 어디쯤 되고 하부 길이는 얼마이고 상부 길이는 얼마이겠구나. 그 하부 길이 대 상부 길이의 비율은 얼마이겠구나. 그 정도는 눈치가 가고 찌의 실부력 값은 얼마인가. 그것만 보셔도 찌가 얼마나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을지 그런 것은 기대값이 딱 나오는 편이죠. 제가 실제로 찌를 사용해 보면서 중심이 어느 정도 잘 잡혀 있다고 생각되는 찌들은 이 자립력 지수가 이 정도는 2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낚시하다 보면 그래요. 채비는 최대한 민감하게 예민하게 채비하고 싶은데 찌는 길이가 이렇게 한정돼 있죠. 이렇게 한정돼 있고 찌톡 길이는 최대한 길게 해가지고 찌맛도 굉장히 좋게 보고 싶은 욕심에 찌톱 길이가 이렇게 긴 찌를 사용하다 보면은 자립력이 약화돼 가지고 실제 낚시할 때 바람이 좀 불면 찌가 기울어 가지고 제대로 된 낚시를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일본 같은 찌를 사용하려면은 톡 길이가 막 거의 30cm 가깝죠. 이렇게 되려면은 부력이 높은 찌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 찌톱이 긴 것을 커버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유로터 같은 데서 저부력에다가 아주 민감하게 채비를 해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 네 번째 같은 찌의 형상을 주로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찌의 조건을 무게중심이 밖에서 딱 됐을 때 찌 몸통에 딱 가 있는 찌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낚시 유저들이 전반적으로 다 쓰는 찌들은 이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해당된 찌가 다 실제로는 다 사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찌의 조건은 밖에서 무게중심이 찌 몸통에 딱 이렇게 4번처럼 딱 가운데 가 있는 것만은 좋은 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 1번이나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도 적정한 찌 부력값만 해당이 된다면 봉돌 무게가 이 찌 자립력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는 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1번 같은 찌를 이런 식으로 된 찌를 샀는데 캐스팅하고 찌가 잘 안 쓰고 그러면은 찌톱 길이를 그 어느 정도 자립 순발력이 나올 때까지 찌톱을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면은 그 원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찌톱 상부가 점점 줄어드니까 찌 부력은 그대로 이거나 조금 틀려질지라도 찌 상부가 짧아지니까 그만큼 순발력이 좋아지죠. 왜 그러냐면 이 비율 대 이 비율이니까. 찌를 보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실부력 좌표가 어디쯤 되겠는가 판단하는 거다고 이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부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되고 하부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되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 찌의 부력 순부력 값은 얼마인가 그것이 그 세 가지가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낚시 바람이 불거나 조금 안 좋은 상황이 기상현상이 안 좋게 되면은 낚시를 하냐 못하느냐 제대로 된 낚시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만 어느 정도 이해하셔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찌들을 보시면 아, 이 찌는 자립력이 부족해 가지고 노지 같은 데나 기상이 안 좋을 때 낚시하면 자칫하면 찌가 너무 기울어 가지고 제대로 된 낚시를 못하는 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찌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냥 찌가 이뻐서 샀는데 찌가 너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갖고 낚시를 못하는 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임의로 그리는 찌 모양인데요. 찌톱이 3mm나 돼요. 그리면. 근데 이게 지금 수면에 딱 찌가 캐스팅 돼가지고 딱 누워있을 때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찌가 일어서려고 하면은 봉돌이 힘이 딱 걸려가지고 봉돌 무게가 이렇게 틀리면 이 시소축이 실부력 중심축이라겠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팔 길이만큼 지렛대에 올리러 이렇게 포크가 쫙 걸리는데요. 이 찌가 수면을 벗어나가지고 딱 쓸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은 이 수면에 딱 닿았을 때 이렇게 찌 주변에 닿아 있는 수면 장력 값. 이게 지금 보라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그것이 지금 설명해 드리자면은 지금 찌 주변에 보시면 물이 딱 그 벽면을 타가지고 쭉 올라가 있는 거. 근데 물 닿는 곳마다 이렇게 전부 다 올라가거든요. 찌톱도 마찬가지. 지금 이 찌몸통하고 찌톱하고 누워있는 상황인데 물이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왔어요. 이 표면 장력의 크기도 이 평선이 물보다 위로 상승해 있는 물합의 총합 무게 총합을 표면 장력의 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표면 장력 크기를 산출하고 싶으면 이 물의 양의 무게를 계산해 놓으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 계산까지 설명을 드리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강의 주제로 해가지고 강의 보시면 이 표면 장력이 이 상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 이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합이에요. 그러니까 찌톱이 길면 길수록 이 크기가 커지겠죠. 만약에 이 찌다리 찌 하부 길이가 짧은데 좀 길이가 무한정 이렇게 길게 되면은 봉돌 무게로도 이 찌를 수면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세울 수가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찌를 기획하게 되면 찌 상부 길이가 한 50cm, 60cm 된다 하면 찌다리도 한 50cm, 60cm 돼야지 어느 정도 중심이 잡혀가지고 이 표면 장력, 찌 상부가 표면 장력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벌떡 일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찌를 세우게 하는 에너지는 찌의 실부력 값인 이 봉돌 무게에서 이 실부력 중심축에서
토크가 이렇게 얼마나 강하게 걸리냐에 따라서 찌가 벌떡 일어난다고 하죠. 여기도 지금 밑에 글씨로도 텍스트로도 써놓긴 했는데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장쥐로 갈수록 아마도 이 봉돌 실불의 찌도 커야지 찌가 찌톱이 무한정 이렇게 막 1m씩 길어도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가림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그림은요, 캐스팅 후에 찌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쫙 불었을 때 찌가 이렇게 기울게 되겠죠. 바람을 타가지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만약에 이제 수면 위로 노출된 찌톱 길이가 이만큼인데 바람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불면 이렇게 바람 부는 면적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 케미꽂이나 구강케미 같은 게 굉장히 크다면 바람 부는 것이 또 커지겠죠. 만약에 넷지가 자립력이 부족하다, 작다 싶으면은 이제 구강케미 같은 것도 작은 걸로 선택해 갖고 쓰셔야 되고 바람이 덜 타는 소재로 바꿔야 되겠죠. 이게 보면 위에서 토크 걸리는 게 이 면적에 받는 풍압의 전체 합 중심축에서 실부력 부력 중심축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토크가 걸리겠죠. 넘어지려고. 근데 처음에는 살짝 넘어질 때는 이 원래 서 있던 자리에서 이 거리가 짧겠죠. 이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점점 이렇게 이 간격이 커지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무게를 저항할 값은 뭐냐? 이건 봉돌 무게가 아니라 찌맞춤 값입니다. 만약에 이거 C톱 하부나 C톱에 맞춰가지고 한마디 더 내놓고 한다는 거나 아니면 케미곤무에 0점을 맞췄다든가 아니면 야간 케미나 주간 케미 최상단을 수면에 맞췄다든가 그러면 이제 각각의 여유값이 좀 크게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제 주간 케미나 야간 케미를 수면에 맞춘 0점 수면을 맞춘 경우는 한 0.25g이나 0.5g 대까지 가니까 이 무게값이 상당히 크니까 이 찌가 이렇게 조금만 기울어도 이 무게값이 크니까 이게 많이 기울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여유값이 적게 되면 찌가 한정없이 기울 수도 있는 것이죠. 아예 누워가지고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저부력 잽이나 찌맞춤을 섬세하게 맞추는 제비를 구사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 찌의 실부력 중심축이 상부 쪽으로 가 있는 찌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예민한 제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찌몸통이 찌 중심에 가까울 정도로 가깝게 가 있는 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만큼 찌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림 보시면 캐스팅 후에 찌 부력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찌톱이 어느 정도 수면에서 떠나가지고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림이죠. 이때는 이제 이 상부 찌톱 중심축2로 해가지고 상부 찌 부분이 이제 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하부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어서 부력을 받고 있는 축이고 상부는 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공기중 무게를 받게 되고 여기는 수중 무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부 찌 무게는 오롯이 이제 무겁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것도 살짝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찌가 서면서 그때 보면 정지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찌가 수면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올릴 때 찌톱이 출렁하면서 딱 덜컥 하는 느낌으로 딱 쓰게 되거든요. 그때 이것이 지금 찌톱이 수면에서 딱 뜸과 동시에 이게 물 부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C톱의 이제 공기중 무게가 제대로 받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직후부터는 C톱이 공기중 무게를 정확히 받게 되는 것이죠. 질문 내용 중에 이 캐스팅 후에 C가 고정치 채비인지 유동치 채비인지에 따라서 뭐 캐스팅 직후에 채비가 일어서는 속도가 어느 게 빠르냐 느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던져지면 C가 이렇게 부력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C가 이렇게 쫙 직립해가지고 서는 과정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C다리에 끼우는 C고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 이제 원줄이 통과하는 부분이 마찰이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이게 원줄이 쭉 하고 마찰이 거의 없다시피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거의 걸리적 거리는 느낌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C다리에 끼우는 C고무도 원줄이 통과하는 그 동그란 링 자체가 자유단으로 목이 자유스럽게 꺾일 수 있게 돼 있는 거다고 아니면 아예 고정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고정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그 자연스럽게 그 황동으로 해가지고 핀도레 그 도래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민한 채비나 가벼운 채비를 운영하실 때 그 원줄이 통과하는 그 저항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그 마찰력을 적게 할 수 있는데 유리한 편이죠. 이렇게 딱 던져져 가지고 봉돌에 내려가고 채비가 안 쳐지고 C가 서고 그러다 보면 C가 이렇게 쭉 서주면 봉돌이 여기 내려가 있겠죠. 줄이 이렇게 하고 미끼는 여기 있을 것이고요. 원줄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원줄은 이렇게 안착이 되겠죠. 원줄도 무게를 타고요. 그 찌라는 게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부력을 받으면서 서 있으면서 붕어가 입질하면 그 입질을 표현해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찌는 이 부력 중심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기 중에서 찌 무게 중심축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실부력 중심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겠죠. 좋은 찌를 고르시려면 아니면 내 낚시에 걸맞는 찌를 고르시려면 이 정도 눈은 갖추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자료를 설명드리려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뭐 부력값 구하고 풍부력값 구하고 파트별로 무게값 구해보고 C톱 재료나 C몸통 재료별로 부력이 얼마씩 나오는지 이런 계산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아니면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것도 왜 그러냐면 찌를 직접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찌를 어떤 길이에 어느 정도에 해가지고 찌 자립력을 얼마 정도 하고 찌 부력을 얼마 정도 나가겠다 미리 계산하려면 막 무턱대고 막 만들어 가지고 부력이 얼마 나온가 일일이 봉돌 재가지고 물에 던져보고 그걸 맞춰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산수를 해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때 보면 설계 과정이겠죠. 괜히 막 시행착오 겪어가지고 찌를 엄청 막 10개 20개 만들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거의 근접하게 뽑아내가지고 오차율이 10% 이내 많아봐야 이제 찌에 들어가는 도장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장 무게가 어쩔 수 없이 감안이 돼야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 되겠고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찌도 내가 직접 만들고 싶을 때는 직접 계산해보고 어느 정도 모델을 계획을 해놓은 다음에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찌다리 굵기나 찌다리 소재나 찌톱의 굵기, 길이, 케미고무, 찌몸통의 크기, 모양 그런 것까지 딱 따지고 찌몸통 소재까지 다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설계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다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하고 그런 머리 아프긴 한데 이거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영상을 다른 파트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더 많이 가봐야 이제 머리만 아프고 막 계산 과정 얘기해봐야 머리만 아프니까 찌가 물속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강의였는데요. 이게 영상으로 만들려니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처음이니까 굉장히 조잡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든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영상을 물론 유튜브에다는 업로드 하겠지만은 이런 시각 자료들을 제가 운영하는 카페 게시글 밑에는 이 지금 설명하면서 동원되었던 이런 자료들은 제가 영상 밑에다 첨부 자료로 올려 놓을 테니까 세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게시글 온 주소에 가셔가지고 접속하셔가지고 자료를 세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제가 수치적으로 뽑아놓은 것 같은 것도 같이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소재 분류 카본탑, 솔리드탑 나눠가지고 찌몸통 4가지 나눠가지고 찌 순부력값은 동일하게 나오고 찌 중량이 다 틀리죠. 재료가 틀리니까 찌 시부력값도 다 틀리고 찌 무게중심 좌표도 틀리죠. 이런 것들 계산으로 나온 것들인데 이런 것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 뽑는 것도 기회가 된다면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은 이런 것도 산출해보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